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료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클린 조세입니다. 우리 홍남기 장관께서 23일 여당에서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 상위 2% 부과 기준에 대해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종부세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를 하셨죠. 아니, 조세 법률주의에서는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 과세 대상 등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공시가격 상위 2%와 같은 추상적 요건을 부과 기준으로 삼으면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 내가 납세 의무자인지 내 집이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 부총리께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으로 극소수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것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종부세 과세 목적 중 하나가 부동산 안정인데 상위 2%로 정하면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을 내는 등 결국 국가에서 종부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장관님, 어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상위 2%로 바꾸면 올해 납부 대상은 18만 3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야 하겠죠. 하지만 공시가 인상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특정 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다음 해엔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국민들에게 조세 저항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엇박자 정책이 나왔을까요? 국민들의 재산권을 의석수 믿고 지멋대로 바꾸려고 하는 아주 고귀하신 분들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법을 누더기로 만듭니까? 세금은 국민에게 친숙하고 국민들이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뜯어 고치기만 하니 전문성이 높은 세무사들마저 양도세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믿고 집 사지 않은 사람의 최후를 말씀드릴 테니 저와 같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김모 씨는 오늘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 3억 원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6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다. 마침 정부에서 무주택자의 경우 6억 원까지는 담보 인정 비율 LTV를 60%까지 적용해 준다고 해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사고 취득세와 복비까지 지불할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김 씨는 개인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소리에 당황했다. 김 씨의 연봉은 3천만 원 가량, DSR 40%를 적용받으면 30년 만기 2.5% 금리를 적용해도 2억 5천만 원 이상 대출받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로운 LTV 한도보다 1억 1천만 원이 적었다. 되레 DSR 없이 LTV 50%만 적용했던 종전 한도 3억 원보다 대출 한도가 오히려 5천만 원 줄었다. 김 씨는 무주택자 LTV 완화 혜택은 대기업 종사자나 전문직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 취업자의 90%가량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데 상당수 직장인은 이제 대출을 받아 저렴한 집을 사는 것을 꿈꾸기도 어렵다고 한탄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정부와 폭락이들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집을 사지도 않으면서 청약만 기다렸던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더 이상 집을 사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영끌족 패닉바잉 모두 망했다고요? 그런 헛소리한 사람 누굽니까? 영끌이라도 됐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은 이미 승리자라는 거죠. 빅토리요, VICTORY. 마치 서민들이 집을 사기 아주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집값 다 올려놓고 그 가격에 집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금융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위 또한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소득 8,100만 원이 차주를 예로 들어 6억 원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가 각각 1억 2천만 원, 1억 원 늘어난다고 홍보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소득 8,100만원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0% 안에 드는 고소득자이다. 상위 10% 직장인의 사례를 들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뭐가 서민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끊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운 좋게 3억이라도 모으신 분입니다. 대출이 더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에 갭 투자를 통해서 다시 도전할 기회가 언제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 2억 갖고 있는 부부가 과연 서울에서 내 집 장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는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신축 빌라 싸다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여러 명의 유튜버들은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며 대출이 되는 상가 경매하세요, 오피스텔 투자하세요, 빌라 투자하세요, 이렇게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언젠가는 살아생전에 서울 아파트 등기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6대 광역시를 바라보시고, 시단위 도시지만 광역시만큼 수요가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서울은 또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회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하게 부동산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방송 굳이 계속해서 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굳이 그 집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고요. 등기 하나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월세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